저희 직원들이 거의 한 5분 동안 괴성을 지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왜 상을 탔을까? 사람이 상을 못 받으니까 집이라도 상을 받는구나. 세상에 수많은 집들 중에 상탄 영예를 아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은 건축상을 탄 집들을 찾아갑니다. 달라도 뭔가 다르겠죠. 안 그래요? 경남 진주로 먼저 갑니다. 근데 이 신비로운 분위기는 뭔가요? 오, 구름을 뚫고 장균 소장님 오셨구나. 아, 상이요? 건축상? 단독주택으로 건축상 받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사막에서 바늘 찾기도 아니고 상탄집으로 어떻게 단번에 찾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쭉 보니까 별로 이게 뭐가 상 받는지 몰랐는데 지금 눈에 딱 이 건물에 들어왔는데요. 역시 소장님은 달라도 뭔가 다르시네. 왕이 될 상. 이 집이 바로 상탄집의 관상을 가졌다는 말씀이죠. 오, 이거 완전히 독특한데요? 와, 이거는 뭐 그냥 파사드 자체가 예술품이네요. 와, 이거는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드셨네. 이거 멀리서 보면은 마치 장미꽃잎 속에 집이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건축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한눈에 봐도 이거는 상 받은 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높이감이나 이 비례 건축주분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못 나오시나? 아, 이게 통창이구나. 상탄집 주인분들이라 그런가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래요.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건축상을 2개나 받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022년 진주시 건축대상과 2022년 경상남도 우수주택 2가지 상을 동시에 수상한 소리고음에서 살고 있는 하준봉입니다. 그 집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지어내고 그리고 흰색을 무척 좋아하는 여자 서현미입니다. 인스타에 이게 딱 떴는데 지인들이 자꾸 전화가 오네. 너희 집 아니냐고. 그때 다 같이 기뻐해 주니까 그것도 또 좋더라고요. 정말 좀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농담이지만 안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담장이 아니라 벽인 거죠? 이 곡선으로 만들어진 이게. 신도시의 규정상 담장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벽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센스. 담이 안 되니 벽체를 담처럼 만들었답니다. 그뿐인가요? 이 집의 일관성 있는 컨셉트는 둥글게 건축상의 비밀은 세심한 마무리에도 있는 것 같지요? 이 곡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뒤에 선생님들 뒤에 계시는 게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굽어진 게 사실은 이렇게 포근한 느낌도 들고 되게 약간 이 오묘한 진짜 아까부터 안에는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또 구경 한번 시켜주실래요? 네. 가볼까요? 내가 떨리네. 뭐 내가 상을 탄 것도 아닌데 어쩜 이리 떨리지? 그럼 지금부터 건축상을 2개나 탄 집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러 들어가 봅시다. 밖은 꽁꽁 싸맨 것 같더니 안은 또 180도 다릅니다.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와, 높은 층고에 빛을 품은 창까지 개방감은 이런 거죠. 잠깐만요. 아, 예. TV를 트시게요? 오, 와. 저희 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PPT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모두 이 소개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 집 구경을. 아니 이 정도는 준비해야 또 이게 건축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탄집의 필수 코스 PT 관문을 통과해야 집볼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길 가던 고양이가 저희 주차장에서 혼자 자고 있고 파리도 있고 해서 이런 저희 고운 소리 가득한 소리고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용하고 싶으면 예약을 잡아주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랑 회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플랜카드도 여기다 걸고 네, 환영합니다. 이 PPT를 했어요. 너무 유난스러워서 이벤트남이시네. 많이 부끄럽습니다. 집 짓는 데 들인 정성이 남다르니 이 정도 환대를 해줘야지요. 왕관의 무게를 견딘 자만이 건축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천정고가 네, 굉장히 높아요. 이게 한 5m, 6m 되나요? 사실 아파트에서는 누리지 못한 그런 개방감을 주택에 살면 또 느끼고 싶거든요. 최고죠. 네, 그래서 이제 천장도 높게 하고 거충장도 만들고. 이 집 개방감의 비밀은 6m나 되는 층고와 많은 창들. 아내 현미 씨는 햇빛 걱정에 땅 사놓고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답니다. 햇볕이 많이 안 들까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시간 날 때마다 저는 거의 매일 와서 이 햇볕 체크를 했었거든요. 햇빛을 그렇게 계속 받아들이고 싶으시고 개방감 있는 집을 원하셨는데 왜 지금 커튼을 이렇게 치고 계시는지. 네, 저기는 저희 집에 아주 중요한 장소라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네. 아까 이 네. PT 하는 것처럼 좀 네. 살짝 가려놨다가. 진짜요? 네, 주방으로 주방 먼저 보실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이 주방이구나. 우와. 하얀색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현미 씨가 꿈꾸던 주방이라는데요. 건축상 탄 집은 주방에 어떤 마법을 부려놓았으려나? 마법의 비밀은 이 창에 있답니다. 저 자작나무 맞죠? 네. 이 창으로 너무 멋진 공간이 딱 액자처럼 걸려 있어요. 모두 다 말리셨어요. 진짜. 여기 심지 말라. 왜냐면 집을 지을 때는 나무를 심는 게 쉬운데 얘가 죽어버리면 다시 빼내고 다시 하는 작업이 힘들다고 다 말리셨는데 전북 정읍까지 날아가서 공수해온 자작나무. 추운 지방에서 사는 나무라 남쪽 땅 진주에서는 죽고 말까봐 손품에 발품깨라 팔았답니다. 다닥다닥 붙여 지어야 하는 택지지구에서 우리만의 풍경을 지켜내는 묘책이지요. 그건 그렇고 이 커튼 뒤에는 뭘 감춰두셨길래 이리 뜸을 들이신데요? 와, 엄청 넓은데요? 이걸 숨겨놓으셨구나. 드디어 개봉박두 커튼 뒤 비밀의 공간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위로만 개방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옆으로도 개방감이 살아나는 집. 중정은 이 집 개방감 살리는 신의 한 수랍니다. 아무리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도 제일 좀 어색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식탁. 왜냐면은 얘가 되게 좋은 자리여야 되는데 복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상한 이제 펜던트 조명만 이쁜 걸 자꾸 살라 그러시고 빠진 거 없이 잘 만들어 놓습니다.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네, 요리 실력이 좀 빠져 있습니다. 요리 실력이야 좀 빠지면 어때요? 중정 대면형 주방을 가졌는데 이 집 중정은 때마다 얼굴을 바꾸는 팔방미인이래요. 캠핑장도 됐다가 텃밭 마당도 됐다가 이렇게 다 가져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주택 단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정원, 프라이빗한 이런 공간을 많이 갖고 싶었고요. 일단 외부의 시선이 안 보이고 또 이 중정을 통해서 열린 이 창문이 있으니까 전혀 우리가 커튼 칠 필요도 없고 하늘도 저렇게 네모나게 뻥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붕 없는 거실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지붕 없는 거실을 만든 데는 역사가 좀 있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그 시골집에 엄마 집에 가면 애들이 스트레스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 남편이 워터파크도 만들어주고 워터파크랑 거창한 워터파크는 아니지만 작은 물놀이 애들 할 수 있게 해주고 애들이 좀 더 크기 전에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같이 자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준봉 씨 어린 시절 마당도 동네 형들이랑 뛰놀던 놀이터. 밀양이 고향인 현미 씨는 대문 열고 나가면 강까지 있어 물놀이장이 펼쳐졌대요. 애들이 강에서 오리 날아가는 거, 천둥오리는 이번 겨울에 왔네 이런 거 같이 보고 하니까 저희도 중정에서 그런 걸 느끼고 싶더라고요. 충정에 날아오는 새들, 그리고 길고양이들, 그리고 또 찾아오는 도마뱀. 그 도마뱀이 여름 내 저희랑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여름 내 중정 내벽의 세입자는 도마뱀 선생. 길냥이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했답니다. 구멍난 벽은 이 동네에서는 참새 아파트로 유명하죠. 우리 집을 멋있고 예쁘게 지어가지고 상까지 받게 해주신 분입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시선이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아늑하게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중정형 주택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이 집의 어떤 특색을 담은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중정이 가능했던 건 온 집안을 새색시 장원 마냥 꽁꽁 둘러싼 외벽 덕분. 이 곡선의 외벽이 그 닫힌 벽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셈이죠. 경계를 굉장히 진짜로 작품스럽게 네, 잘 해결을 하셨어요. 왠지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또 구경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을 봤는데 이 벽이 다 지대한 영향을 그냥 준 것 같은데요, 외벽이. 네. 적막한 아파트 숲 사이 숨 쉴 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 시선을 붙잡아주는 곡선의 외벽은 평범한 집 한 채가 꽃 한 송이로 피어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손 스케치도 해서 형태도 보고 또 모델링, 컴퓨터 모델링해서 형태도 보고 그것도 못해서 이제 모형까지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콘크리트를 부을 때는 대부분 기성품의 거푸집이 있기 마련인데 이 둥근 모양은 세상 하나뿐이라 따로 틀을 만들었답니다. 이런 작품이 쉽게 만들어졌을 리가 없죠. 처음 지었을 때는 여기가 카페인 줄 다 아시고 오픈 언제 하냐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나름 이 지역에서는 꽤나 좀 인플루언서처럼 좀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저희 집이 저보다 또 좀 이렇게 주가를 더 올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붙고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봉 씨보다 더 유명해진 집이라니 그 안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건축상 탄 집탐구 계속해 봅시다. 이 안쪽에 이렇게 길게 있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제 집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저희 시세가 여기서 네. 일을 하는 사무실 공간입니다. 사무실이에요? 네. 이 길쭉한 공간은 아내 현미 씨의 작업 공간. 그런데 긴 거는 둘째치고 사방이 창창창. 등을 켤 필요 없을 만큼 환한 이 공간에서 현미 씨는 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 물건들이 그 힌트랍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10년을 육아만 했거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전공에 제 전공과 관련 없는 작은 쇼핑몰을, 인터넷 쇼핑몰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분자 생물학을 전공한 현미 씨의 전직은 연구소의 연구원. 그런 그녀도 육아 10년의 경력 단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죠. 파티용품 쇼핑몰은 그때 찾은 빛이었답니다.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되고 있어서 네, 원래는 사무실을 얻어서 나갈 생각이었어요. 아파트에서 하다가 같이. 그래서 좀 월세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수입의 일부분을 우리 신랑한테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금수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라는 금융권의 힘을 빌려서 이제 집을 짓게 되었는데
가장 또 첫 번째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월세를 주겠다. 가게를 월세를 주느니 여기 집을 지어서 우리 집에 월세를 내겠다고 해서 더 큰 용기를 또 얻었던 것 같습니다. 월세를 안 올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금리는 올랐고 월세는 그대로니까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이 집 대출을 함께 갚아가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 상부상조하는 부부의 건축상 탄집 2층을 탐구하러 올라갑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려. 상탄집이라 계단도 보온과 다르긴 다르네. 발견하셨나요? 어떻게 계단 난간을 유리로 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유리 난간이고 이 빛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집 전체가 밝아지는 이제 긍정적인 게 있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으면서 느낀 점이 여기 딱 서 있으니까 이 집의 모든 공간이랑 시선이 닿아요. 이 유리 난간이 이 집 개방감의 1등 공신이라는 거지요. 제가 아침 연간에 좀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뭐 낮에도 그렇지만 이 여기서 바라보는 아파트와 저희 집 사이로 하늘을 보는 게 너무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많은 집들을 구경했는데 이렇게 안 답답한 복도는 오랜만이네. 그 특별함을 놓치지 않은 준봉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유리 난간 지나 2층에서 만나는 복도 가운데 자리. 햇빛 쏟아지는 날 이 집 최고 명당으로 등극한답니다. 최고 명당을 즐기는 준봉 씨의 노하우. 대자로 누워 고개만 좌우로 왔다 갔다. 아파트 숲에서 즐기는 햇빛 샤워의 품격이란 이런 거죠. 개방감까지 갖춘 복도를 지나면은 만날 수 있는 이 집 두 번째 햇빛 명소는 아들방이랍니다. 이 방도 창 하나는 남부럽지 않게 뚫어놨네요. 창이 하나, 둘, 셋. 뭐 어느 방이고 다 창문이 3개 이상이 있어요. 다락방을 만들어주려고 마음먹고 높인 층고였는데 다락방이 좌절되면서 고창까지 가진 방이 됐답니다. 이 침대 옆 창의 용도도 비친 거지요. 저희 방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이에요. 저쪽이 이 안방 창이. 창이에요? 네. 이런 소통의 창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감시의 창이 될 수도 있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서로. 원래 감시와 소통은 한 끗 차. 어디서든 봐야 소통을 하죠. 덕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아들은 부부의 손바닥 안.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복도로 달려가면은 가족 감시, 아니 가족 상봉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지요. 오, 와. 여기도 또 창문이 많네. 근데 왜 안 오셨어? 아이고. 아니, 마술을 지금 하고 계세요. 드레스룸과 세탁실, 화장실이 저기 그럼 있습니다. 복도에서도 드레스룸 연결되고 안방에서 연결되고. 까도 신기한 공간이 계속 나오는 집. 소장님, 건축상을 타려면 이 정도는 돼야 탈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상을 받으려면 비싸게 지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이 집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이엔드의 집은 아닌데도 그 하이엔드로 지은 집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공간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건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사통팔달 만남의 장소. 베란다로 통하는 문은 자그마치 3개랍니다. 모든 공간과 이어지던 아래층 중정처럼 베란다 역시 2층에서는 지붕 없는 거실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파트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집은 좀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저희 집을 보호해주는 CCTV 역할을 CCTV 역할을 하고 있네 저희가. 네, 여러 개의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렇게 도둑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또 장점이 또 있는 것 긍정적인 같습니다. 면이 있는 거네요. 수천 개의 CCTV가 안전하게 지켜봐 주는 곳. 하긴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사실 베란다와 지붕 대신
평지붕 텃밭을 갖고 싶었답니다. 그 꿈이 좌절된 거는 아내 현미 씨와 건축가의 반대. 아직도 다 포기하진 못했대요. 상자 텃밭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박하게 지구농업을 실천하는 체험장, 우리 가족의 힐링 공간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난 힐링만 할게. 네, 반대 바로 하셨어요. 충분히 공간이 넓은데 굳이 하실 필요 미적 안 예쁜 거예요. 저희 건축사님 싫어하시거든요. 안 예쁘다고. 이제 사실 건축주분께서 마당도 관리하기 힘든데 옥상이 만들어지면 더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체로 옥상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에서 평지붕을 만들면 계단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이 드나드니까 난간도 또 더 높여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봐서도 건축비가 더 올라갑니다. 옥상의 평지붕 텃밭이 무산된 이후 주은봉 씨의 녹색 갈증을 해결해줄 치유농업의 현장은 중정으로 잠시 합의를 봤답니다. 좋은 집을 만드는 비밀은 바로 건축주와 건축가의 소통에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주를 잘 만나야 됩니다. 상을 받으려면 심한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이제 서너 분 정도 이렇게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때쯤 되면 설계자가 의욕을 다 잃게 됩니다. 예. 처음 가졌던 그 느낌이 최고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그걸 그대로 잘 살려주셨어요. 처음에 지을 때 주변에 만류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편한 걸 선택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나면 엄청 부러울 것 같아요. 네, 부럽지롱. 남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여기로운 건축상 수상의 비결이었군요. Because the second you left, you're the voice in my head scream, what did I do? 두 번째 집은 대구시 달성군으로 갑니다. 와, 예쁘다. 이곳은 벌써 귀한 꽃 소식이 당도했군요. 지금 봄 기운이 이렇게 싹 스멀스멀 올라오고 바람도 불고 근데 바람이 차갑지가 않고 지금 멀리서 강아지 소리도 되게 정겨운데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상 받은 건물 찾는 거예요, 오늘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골 마을에 상 받은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시골이라고 얕보시는 거예요. 풍경 맛집은 도시보다는 시골이지요. 어디 보자. 이 집이 상을 탈고 한 상인가? 아니면 이 집? 아니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이 집 맞죠? 1층보다 2층을 넓게 지은 걸 보니 뭔가 특이해요. 지금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비교적 쉽게 찾은 것 같아요. 소장님, 이 집이요? 뭔가 요새 같기도 하고 사람 사는 집 맞나요? 소장님 다시 잘 보세요. 진짜 이 집이 상탄 집 맞다고요? 네, 이 집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완전히 지금 저기가 지금 남쪽인데 정서양으로 한 것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요. 오늘 나온 집들은 뭔가 가리려고 마음들을 먹은 집들 같아요. 감추고 가려서도 궁금한 집 확인해 봅시다. 진짜 상을 탄 집인지. 어머나, 이 집도 상이 자그마치 2개. 건축상 탄 집에 사는 행운의 주인공들 만나볼까요?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소장님하고 이 건축탐구 집을 진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제가 건축탐구 집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탐구 집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을 판 남편 최성열입니다. 뒤늦게 건축탐구 집 때문에 집을 팔게 된 걸 알게 돼서 아직도 그 충격이 생생한 아내 김윤희입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저 혼자 거실에서 TV를 틀었는데 그때 건축탐구 집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2019년 7월에서 8월경이었는데요. 기억나요. 금손 부인이 직접 설계해서 지은 집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정말 사소한 것도 다 이야기거리가 되니까요.
그때 아이가 이제 6살, 3살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아 그래 저거다. 애들은 저렇게 자연에서 뛰어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바로 집을 내놓게 됐습니다. 얘기만 듣고 일단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안 된다고 했는데 워낙 추진력이 좋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끌려갔던 것 같아요. 건축 탐구 집이 아니었으면 절대 지어질 일 없었던 집. 상까지 탔다니 뭔가 뿌듯한 거려.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그 신진건축사 부문 대상이랑 그리고 대구시 건축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집이 지금 저쪽에서 보니까 유일하게 이 집만 거의 서양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덧문이 지금 이렇게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서쪽으로 보여지는 뽕나무밭과 이 멀리 보이는 주암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양으로 집을 안치게 됐습니다. 이 동네 집들은 실은 모두 남향집. 이 집만 당당하게 서양으로 몸을 틀었네. 다르다는 거는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것. 그렇게 이 그림 같은 풍경을 얻어냈지요. 사실 저희가 땅을 구입을 했을 때는 그냥 앞에 도로고 그냥 이 앞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고 그러면 일단 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한산하겠다. 엄청 좋았는데. 그날이 날씨가 좋았죠. 네, 날씨도 좋고 그때 여기 완전 초록이 덮인 상태여가지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저희 집을 설계해 주신 김건철 소장님이십니다. 조금 특이했던 것은 서양을 정면으로 하는 땅을 샀다는 것.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무슨 걱정이 제일 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설계할 수 있을까? 건축가에게도 어려운 도전이 된 서양 땅의 서양집.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덧문이랍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덧문할 때 힘든 점이 많죠. 네. 저 진짜 힘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나무를 보면 결을 보면 보통 이 데크에 있는 나무를 이제 바늘 쪼개서 이제 다 이제 붙이신 건데 건축물에 붙여져 있는 나무 그 선하고 닫았을 때도 선이 다 일치하게. 이쯤 되면 이 집도 작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직의 루버 덧문을 만들었답니다. 그렇다면 덧문까지 달며 지킨 이 집 풍경은 어떨까요? 햇빛 가로막아 주는 덧문이 감추고 있었던 게 이런 그림 같은 풍경이라면은 서양이 대수겠습니까? 야, 정말 풍경 예술이네. 덧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집이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평범해 보이던 사각상자에 입체적인 얼굴이 생겼달까요? 그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꾸안꾸라고 있는데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분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집이 딱 말씀하신 거에 맞는 집이네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 속에서도 존재감 폭발하는 그 상탄집. 1층부터 탐구를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1층엔 방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평면도만 봐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얼른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시죠. 좌우로 긴 집이니까 집안이 길 줄은 알았는데 한 공간으로 툭 터서 이렇게 길 줄은 또 몰랐습니다. 오, 이런 장면이 여기 있네요. 네. 우와. 벽이 없었기에 가능한 기나긴 파노라마. 오직 풍경을 위해 지어진 집 답네요. 다시 봐도 풍경 참 좋다.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오. 야, 이게 파노라마가 이런 거네, 진짜 그죠?
이 집 소파에 앉으면은 매일 자연 다큐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사계절의 산과 숲이랑 아침마다 안녕하고 인사 건네는 사이가 되는 거는 순간이죠. 비 올 때 이 밖에 보이는 주암산에 운무가 껴 있을 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우리가 여기 나무 향이랑 풀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창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좀 더 자연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성열 씨가 직접 찍은 영상이래요. 비 오는 날은 운무가 백미. 개구리도 제주인 줄 알고 뛰어 들어오는 곳. 하지만 풍경을 집에 들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불편한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몰딩, 그리고 스테인레스, 그리고 100% 다 제거하지 못하지만 코킹, 찐따가 없는 거죠. 뭐 어긋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획득하려고 하는 게 풍경입니다. 덕분에 이 집에서 가장 잘 맞는 건 선과 열. 이렇게 마감이 깔끔한 집은 정말 처음 봅니다. 자작나무 벽면도 옹이 하나, 흐트러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시공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피땀을 흘리셨을까요? 건축상의 비밀은 세심한 마무리. 공간은 가벽과 단차로 분리했습니다. 파노라마 풍경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또 이 단차가 나름 다른 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서쪽의 풍광이지만 그 단차에 따라서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이제 바깥을 바라보는 풍경이 또 다른 또 묘미가 있더라고요. 단차로 얻게 된 눈높이를 달리하는 풍경. 남편이 그 유일한 취미가 이제 일기 쓰고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딱 하자고 하면은 이게 계속 하는, 꾸준히 하는 스타일인데 그 일기랑 책, 정해진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 오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좀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글을 좀 잘 쓰려면 일기만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일기를 매일매일 쓰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집이 많은 어떤 상황을 또 생활의 습관을 많이 바꿔놓은 거네요, 결국. 아내 윤희 씨가 강박이 있다고 할 만큼 워낙 깔끔한 성격인 성열 씨에게 1층은 오랫동안 꿈꿔오던 이상의 공간이랍니다. 성열 씨 동선에 맞춰 계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풍경멍에서 운동까지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남자만의 원스톱 풀코스의 공간이지요. 저희는 이제 외곽지로 나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저희 집안에서 모든 거를 좀 해결하고자 그렇게 특별히 공간을 만들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자작나무 벽면 속에도 성열 씨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지금 이 자작나무 안쪽이 도대체 뭐가 있는, 이것도 지금 포켓도어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 네. 포켓도 뒤로 열리는 새 세상. 문을 닫으면 2층은 1층과 완전히 분리된답니다. 2층만큼은 저희가 방들도 있고 욕실 공간이 있다 보니까 1층과 2층을 분리하고자 이렇게 포켓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여기 보시면 공용 이제 그 욕실도 저희가 따로 샤워 시설이나 이런 거 없이 진짜 불편하게 만드셨네요. 네, 이제 재밌게 노시고 집에 이제 가셔서 편안히 주무시라고 또 10시에 또 일기 쓰셔야 되고. 네, 의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미끄럼들 역시 성열 씨가 계획해왔던 아이디어. 그에게 대충은 없답니다.
저희가 집에 아들이 2명이다 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집에 좀 더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처음에 건축가님을 만날 때 이제 요구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노트가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아, 그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집 짓기 전에? 네. 우와. 우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네. 오, 아, 내 집은 이랬으면 네. 평당의 의미는 무엇이냐? 근데 여기 이런 게 있는데요. 건축가는 나와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1번 소통 잘 되는 인간. 맞아요.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내 말에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오, 이거 무슨 그 연애 상대자 고르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건축가는 어떤 건축가? 잘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개인이 가족이 사는 공간인데 그것을 건축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라. 이건 이해가 안 가고 이제 비빔밥처럼 어울려져서 만들어지는 거가 맞지 않을까. 꼼꼼함으로 의기투합한 건축가와 건축주가 만들어낸 건축상. 그 진수는 2층에서 꽃을 피운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계단을 올라가면 중정이 나옵니다. 이 중정 자리에서 곧장 오른쪽으로 직진하면은 건축가와 건축주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다는 그 공간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게 가변형인가 봐요. 네. 우와, 끝까지 열리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가변형으로 만드셨어요, 왜 여기를? 저희가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한 공간에 침실을 이제 쓰고 있지만 각자 방을 원할 때는 이제 방을 분리해서 이제 각각 침대와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했고요. 슬라이드 문으로 만든 가변형 벽은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디어. 두 아이가 따로 또 같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특히 이 천장은 모두 아빠인 건축주와 건축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천정이 약간 달라요. 네. 이거는 또 왜 똑같이 안 하셨어요? 같은 공간이지만 천장의 이제 층고도 조금은 다르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아이들 방까지 성렬씨 계획하에서 계산된 거라면은 중정지나 만나게 되는 이 공간은 철저하게 아내 윤희 씨가 계획한 공간입니다. 욕실부터 세탁실, 수납 공간까지 한 번에 몰아둔 건데요. 대체 이 공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는 그러면 욕조가 있는 걸로 봐서 욕실인가 봐요. 여기는 샤워. 여기는 이제 완전 수영장 같은 욕실이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또 여기 또 뭘까요? 세탁실이네요. 와, 여기 세면대까지. 이 안에서 그냥 원스톱 서비스가 끝나겠는데요? 가사일을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서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책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막 해서 제가 그거 메모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구조나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집합 수납 공간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집합 수납 공간이란 단어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동사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 어떤 공간이 있는데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볼일도 보고 빨래도 하고 거기 빨래에서 바로 옷장에 넣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집합 수납 공간은 요즘 주택 설계에서 유행이랍니다. 이 방 저 방 돌아다닐 필요 없이 아이들 목욕시켜서 빨래하고 수납하기까지 한 동선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직장 다니랴, 애들 키우랴, 친구 만날 시간도 없다는 윤희 씨에게는 요즘 말로 신박한 아이디어였지요. 안방에도 윤희 씨가 포기 못할 자식들을 들였답니다.
물론 성열 씨에게는 치웠으면 딱 좋을 물건들이지만요. 처음에 미역인 줄 알았는데 이걸 왜 가져왔지 싶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플랜테리어라고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식물로 할 수 있는 카페에서도 많이 하고 주택에서도 많이 하는데 밖에도 좋지만 네, 안에서도 네, 식물을 좀 많이 네.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가까이서 이거 습도 조절도 되고. 식물을 아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만 네, 제 취향은 아닙니다. 네. 네. 거리가 있어가지고 마음의 거리가. 저는 이렇게 되게 마음이나 감성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식물은 저한테 말을 걸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식물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좋고. 자연이 주인공인 집, 풍경을 위해 사람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해낸 집. 문 닫으면 영락없이 요새 같은 이 집이 건축상을 탄 이유를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는 참을 수 없는 존재감의 드러남. 이 집의 마지막 존재감은 역시 이쪽 서쪽에 있는 이 전망을 그대로 끌어들이면서 자신을 또 낮추고 있더라. 이게 너무 오늘 감명받았고 정말 이건 제가 심사위원에서도 상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겸손하게 드러내는 감출 수 없는 존재감, 서양의 단점을 극복한 단아함, 그게 이 집이 건축상을 탄 이유 아닐까요?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한 5분 동안 괴성을 지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왜 상을 탔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쓴 것 같다. 네, 그게 아마도 곳곳에 묻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 혹은 열정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 분들께서 좋게 봐주셨을 것 같다. 사실 이거 발표 났을 해에 제가 승진을 했거든요. 근데 승진했을 때보다 이거 받았을 때가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예 나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주신 거니까 더 기쁨이 크더라고요. 내가 건축상 받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해야 되나? 남편 성열 씨는 이 집 짓기 전에 꿈꾸던 풍경을 글로 적었답니다. 꼬불꼬불 올라가서 집을 짓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서재에서 그냥 책을 꺼내서 거실에서 책도 아이들과 함께 읽고 그리고 식탁에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주말이 되면 마당에서 뭐 축구도 하고. 서양 풍경 하나 드리겠다는 상상으로 시작된 집. 덕분에 해질녘 마당 앞 데크는 가족의 거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별 앉은 거 누야, 오늘 풍경 너무 좋다, 그치? 해가 넘어간다, 이제. 네, 그냥 나중에 사춘기가 아이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매일 어떤 주말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마. 선우야. 매일이 오늘만 같기를, 그날 건축 탐구 집 보기를 정말 잘하셨네요. 저도 이 건축탐구 집을 처음 봤을 때는 집을 지어볼까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었고, 근데 그랬던 저도 막상 마음 먹으면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으려나요? 건축 탐구 집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습니다. Hello, Nova. Hi, how are you? Very good. 이웃과 함께 같이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웃과 더불어 가는 삶을 실현을 할 수 있는 내 집을 한번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요.